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비롯한 야당에서 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검사 지켜달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탄핵, 검사의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어쩌면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 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결국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보고가 되기 전에, 국회 보고되기 전에 물러난 모습이네요. 네, 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예. 물러났습니다. 당초 국회는 어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좀 사표를 제출한 건데요. 김 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지 30분 만에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현재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직무 정지를 통해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또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자,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보고하기 직전에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꼼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자, 김 위원장의 사퇴 시점 문제가 되는 게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이 네. 사퇴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요. 방통위는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만약 이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 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면 헌재 결정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그럴 경우 오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됐던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났지만 차기 이사회가 새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이사진들의 임기가 연장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이사진 교체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이런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면 이사진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사진 선임 계획이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선임을 한 다음에 의결한 다음에 이렇게 사퇴까지 그래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죠.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사퇴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방통위가 지금 동력을 잃는 식물위원회 아니냐, 식물 상태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예. 지난해 12월에도 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이 탄핵소추를 앞두고 이 위원장이 물러난 이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 임시 대행 체제까지 포함하면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이 위원장 사퇴로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법적 권한을 좀 상실한 셈이 됐는데
됐는데요.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긴 했지만 2인 이상인 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 김홍일 체제 방통위가 추진하던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도 중단됐는데요. 네. 다만 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대통령실은 좀 조속히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후임자 지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네,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는 네. 이 지난해 여당목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던 이진숙 전 MBC 사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아, 역시. 이전 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이 언론 특보를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이 신임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이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부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싶은 만큼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새 방통위원장이 지명된다고 해도 여전히 2인 체제 논란은 좀 계속되면서 위법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2인이면 또 탄핵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한 게 맞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비롯한 야 5당은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좌절이 됐는데 법사위 조사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또 꼼수 막기 위해서 김홍일 방지법 이것을 추진한다고 발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당초 이제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예상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사위 조사 카드를 준비를 해뒀었는데요. 법사위 조사는 좀 일종의 국정조사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탄핵의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거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조처에 따르면 이 법사위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게 법사위 조사의 이 1차적 조건인데 아하. 이마저 불발됐기 때문에 이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이마저 불발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네. 또 이에 장경태 의원은 꼼수 사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 탄핵안 발의 직후에 대상자에게 탄핵안이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이 사의 수용이나 해임 등 별도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배동호님 오셨고요. 춘신님도 오셨습니다. 요경숙님, 또 산이님, 이프로님, 젤리스님, 탐님 오셨습니다. 자, 이종영님도 오셨고요. 지금 아마 국회 또 청원 지금 탄핵 청원 얘기 나오고 있는데 7,000명 대기 중이다라고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춘신님께서 서버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 부탁드리고요. 온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배동호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가 열린 어제 여야는 역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서로 간 삿대질과 이 고성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면서 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강행 방침을 밝혔고 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이제 대정부 질의 도중에 언급한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좀 강하게 충돌하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은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속에 김병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파행이라는 결론을 낳은 건데, 자, 결국 어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최상병 특검법 상정도 불발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논란이 됐던 이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그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3.1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병주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면서 일본과 동맹한다는데 정신이 안 나갔나, 정신줄 놓지 말라면서 정신이 나갔다 이 언급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등 여야 의원 20명이 단상으로 달려나가서 손가락질과 함께 이 고함을 치면서 일순간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에 결국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후 본회의는 3시간 넘게 좀 중단이 됐고 밤 9시가 넘어서 본회의가 사실상 산회하면서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최상병 특검법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 뭐 결국은 이 정신 나갔다 뭐 이 부분 내용보다는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추고 여당 국민의힘에서 아마 원하는 최상병 특검법 막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당 오늘 열리는 2차 지금 대정부 질문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다시 최상병 특검법 처리할 계획인데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 사과하라 요구를 하겠죠. 오늘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이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여론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데다가 네. 범야권도 다들 동의를 하는 만큼 특검법을 임시국회 기간인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적은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여야 합의 정신을 좀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어제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과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망언에 가까운 막말을 사용한 데 대해서 김 의원이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 본회의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예고를 한 만큼 오늘도 좀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이제 결국 파행과 갈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처리가 문제인지 사과를 지금 받고 싶은 건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금 특검법 본회의 상정했을 때 필리버스터로 또 맞서겠다 이런 예고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 자체는 좀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개별 의안별로 한 건씩 신청될 수 있는데 이 토론 시간 24시간이 지나서 이 제적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5분의 3은 180석인데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만 합쳐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네. 결국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24시간 이내면 종결될 수 있는 구조로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처리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계속해서 이 야권의 강행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등이 맞물릴 경우 어제처럼 대정부 질문은 중도의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이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야권에서는 경제 분야 질문 후에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또 거리가 나오면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에 안 붙이기 위해서 또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댓글에도 나옵니다. 망언이 맞냐 그게, 뭐 그 얘기도 있고요. 일본하고 동맹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뽕뿌미님은 바른말 아니냐라고 또 말씀 주시고요. 기환배님은 일본 얘기만 하면 저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아마 국민들이 잘 보고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이 양상인데, 자, 어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를 거쳐서 법사위로 회부가 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이 지목한 이 탄핵소추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네. 엄희준 부천지정창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이 전 대표의
서울의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인물인데요. 민주당은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면서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복 탄핵으로 이제 규정을 지었는데요. 또 대통령실은 결국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이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당분간 또 이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탄핵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고요.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헌법상 탄핵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수사권을 장악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전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수 잃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오셨습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댓글 많이 나왔어요. 벌써요? 봉보로 봉봉 봉사마다. 감사합니다. 산이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배동원님, 최진봉 교수님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글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요즘 속 시원한 얘기 별로 없다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지난 한 주 동안 네. 좀 관심이 가졌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였죠, 어제. 어제. 그 법조인이시잖아, 법조인. 박지훈 법조인님. 그냥 변호사입니다. 다른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얘기한 거 들으셨죠? 4명의 네. 검사 탄핵안 예. 이제 보고가 됐고 그리고 나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30분이나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더라고. 키는 뭡니까? 네. 이재명 방탄이래. 뭔 이재명 방탄인데요, 대체? 넌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 그 뭐 4명의 검사 중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이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번에 탄핵이 된 이유를 보면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 없는 네. 거예요, 전부 다 4명 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면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재판 받고 재판. 있죠. 수사 끝났다고요. 예. 검찰은 공소 유지만 하는 거예요, 공소 유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아요. 아니 예. 공소 유지하는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방탄인데 이미 그 사람들이 수사해가지고 넘겼다고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온갖 걸 다 털잖아요. 네. 뭐 경기도에 있었던 일, 성남시에 있었던 일.
그 수사하는 검사들이 몇 명이 붙어서 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붙어서요. 그럼 연관 안 된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중에? 그렇죠. 아니 예전에 나쁜 짓 한 걸 가지고 불법적 행동을 한 걸 가지고 탄핵을 한 걸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사도 다 끝났어요 지금. 공소 유지만 하는 상태. 이 사람들이 공소를 하는지도 안 하면 몰라. 이 사람들이 정말 재판에 나가서 이 4명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검찰 중립성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게 맞는지 본인들도 좀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떠나서 네. 검사의 직무상 네. 어떤 잘못했을 때 통제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국회 없어요. 탄핵밖에. 국회 탄핵밖에. 그럼 뭐 만약 잘했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지난번 다른 그 검사 한동안 검사였나요? 안동안 뭐 검사였나요? 돌아왔죠, 사실.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서 네. 비리 검사 이런 검사를 처벌한 거 보셨어요?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활용하는 거예요. 네. 기소권 남용하고 죄 없는 사람도 막 집어넣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지난번 그 검사도 저는 돌아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복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보복 기소에 문제가 대해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돌아왔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렇게 검사들이 자기들만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탄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국회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재명 방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냐고요. 뭘 하든 간에 방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무조건 이재명이야. 기승전. 알겠습니다. 화가 처음부터 좀 많이 아니 화가 나셨어요. 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할 망정 김건희 수사를 똑바로 하세요. 하긴 하나요. 말만 몰라요. 들어도. 할지 안 할지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론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방통위원장 사퇴 얘기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계속 사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네. 탄핵 딱 들어가면 사퇴합니다. 그렇죠.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탄핵을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이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뭐냐? 탄핵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개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게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되고 네.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요. 네. 혼자는 의결을 못해. 회의 개최도 못하고요. 그러면 지금 MBC 박문진 요거 제일 중요한 사안이니까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스톱되게 돼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2명을 만들고 또 네. 2명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국회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방통위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국회로서 견제하고 네. 탄핵소추안을 통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런 방식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 후에 YTN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민영화 됐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 견제 기능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가 되기 때문에 네. 후임자 임명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진숙이죠. 네, 전 이진숙. 대전 MB 사장 거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분은 네. 대단히 정치적인 분이잖아요. 네. 출마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예. 전신으로 이런 분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방통위원 원래 그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네. 공정성, 공영성이에요. 그래서 방통위원이 되려면요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안 돼요. 정당 가입돼 있으면 방통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이나 관련해서 통신업 관련해서 일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그만둔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임명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준숙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한다? 이거 사실은 이준숙이란 이분이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본회의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임명이 예, 안 된 건데 예. 왜냐하면 민주당도 2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 추천목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준숙 씨가 이미 내정된 상태였고 나머지 민주당 2명이 지난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을 안 해가지고 그랬고요. 네.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분을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런 분이 와가지고 그럼 정말 중립적,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방통위를?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씨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 지명을 언제쯤 공식화할까요? 제가 볼 땐 빨리 할 것 같아요. 바로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방문진 MBC 이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MBC 사장을 바꾸고 인물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다. 해임시키고 네.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MBC 이사진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그러니까 되니까.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문진 이사진을 바꿔야 그 이사진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이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보 진영이 훨씬 좀 많아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여권인 국민의힘 쪽의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서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서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탄핵안 발의하면 자진 사퇴하고 인사청문회하고 인사청문 무시하고 또 임명해버리고 예. 탄핵, 자진 사퇴, 인사청문회.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거를 아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네. 방통위의 기본적인 회의 개최할 수 있는 의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4명으로 하자. 네. 이 법이 통과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네.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명.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5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4명이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회의가 열리게 만들면 네.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만약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보이콧을 하거나 반대하면 의결이 안 되게 되겠죠. 네네.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놔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원이 5명인데 2명 가지고서 모든 걸 처리하는 이런 못된 행동들이 금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뭐 MBC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는 게 네. 기습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방문진 목적이다. 이사. 예. 그러니까 세 개의 공영방송 있잖아요. KBS, 그다음에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니까 네. 방문진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리고 EBS 이사. 근데 이 세 개의 방송사들은 물론 EBS는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지금 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네. 바꾸자는 거예요. 왜 EBS는 방통위에서 이사회에 거치지도 않아요. 거기는 E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권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자기들 회의에서 아무나 가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방통위원 5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 1명이 간 적이 있어요. 아, 4명이서 당신이 하시오. 예.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 박지원하고 제가 그러니까? 방통위원인데 회의하다가 예. EBS 이번에 누가 사장하지? 박지원 제가 어때? 가서 사장합니까? 그래 예. 그 4명이서 1명을 보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안 대체? 되죠. 예.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예. 그래가지고 가서 했어요, 방통위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MBC, KBS처럼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사회 네. 좀 숫자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방송 3법인데 지금 현재 구조로 본다고 하면 지금 MBC 같은 경우에 네. 그 6대3 구조거든요. 그 6대3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사를 바꾸게 되면 지금 친여 성향의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할 목적인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KBS는 이미 장악이 됐다고 보고 MBC만 그래도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입틀막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 사퇴했을 때 그때 반발해서 김현 과방위 간사죠. 네, 맞아요. 간사인데 국회의원입니다. 네. 방통위 방문했는데 건물 진입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청사 건물 진입 막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정부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요. 지금 김현 의원 사진이잖아요. 나왔네요. 민주당 국회의원 막아선 방통위는 김현 네. 왜 들여보내지 않냐. 왜냐면 국회의원증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안 보여줘도 알잖아요.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알지. 알죠. 박지훈도 얼굴 보면 아는데 또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직전에.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보면 그만둔 지 알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보면 알죠. 그건 뭐 핑계죠. 그러니까 네. 핑계고 그 전에 김효재가 있을 때 있어요. 김효재 네.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 대행이었죠. 그 당시에. 부위원장. 예.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정청래 의원하고 몇 명이 갔는데 그때는 다 들어오게 했어요. 네네네. 기존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왜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지. 불편하다. 야당 의원들이 와서 항의하고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아예 들어보내지 않은 건데 이건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 기관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늘 열어놓고 와서 보기도 하고 문제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 위원장 지금 사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늦어질 것 같지만 예. 결국 의결 만약 된다 그러면 예. 의결된 것 같은데 음. 이사진이 교체된다 그러면 방문진 큰일 나죠. 이게 왜냐면요. 네.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사진 구성은요 법으로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법으로 뭐라고만 돼 있냐? 방통위에서 선임한다고만 돼 있어. 물론 KBS 이사의 임명권과 네. 해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방통위에서 올려요. 이 사람 해주세요 하면 대통령이 도장만 그건 찍는 거예요. 찍겠죠. 예. 근데 방문진은 방통위가 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법에 명확하게 대통령이 한 명을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 한 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한 명,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2명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사는 그게 없어요 법에. 그러면 9명이라 그러면 지금 6대3 구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6대3. 방문진. 네. 이것도 관례로 하는 거예요. 관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명 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보수로 9명을 다 임명해버려. 네. 그래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를 하잖아요.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쪽에서 누가 추천해서 공모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무도. 네. 왜냐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누구만 공모를 하겠어요? 다 보수 진영의 사람만 하겠지. 네. 그러면 9명 그중에 다 그 사람들만 선택. 그럼 9대 0이 돼버려. 구대행이 될 수도 그런 있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문제가 되네요.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좀 뭐 우려되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통위를 지금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예. 원래 5인인데 2명이서 뚝딱뚝딱 그냥 결정하는 건데 야권에서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방통위가 법률 좀 자문 받았을 때는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위법이냐 네. 아니냐는 이제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죠. 예, 예. 이게 방통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법무법인 두 곳에다가 뭐 물어봤더니 네. 근데 그건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하는 것에 가능한 여부를 질의했더니 두 곳 모두 위법 여부가 없다고 답해왔대요.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17년 이때도 일시적으로 3명이 상임위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5명 중에 2명이 임명이 안 되고 그 당시에 4곳의 법무법인의 3인의 방통위 체제의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4곳의 법무법인 모두 법의 출석 정족수를 적지 않아서 네. 제적위원 3인 중 과반수 2인의 찬성이 의결이 가능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그러면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취지라는 법의 게. 취지, 방통위법 취지. 그렇지. 방통위 예. 설치법의 취지는 뭐냐면 자, 모든 정부 기관 중에요. 차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통위 빼고는. 네. 아니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행안부든 예를 들어서 문체부든 네. 이런 데서 차관을 뭐 야당이 추천합니까? 없습니다. 독임제죠. 그렇죠. 없죠. 유일하게 네. 방통위만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그 네. 이유가 뭐겠어요? 견제하라고, 견제를 좀 해라. 합의하라고, 예. 합의제 기구로 만드는. 그래서 위원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임명한 2명 가지고 하는 일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법의 취지를 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도. 맞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 바꿔가지고 등 하나 가지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 겁니까 대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5명의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야당의 의견도 들어서 합의해서 해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대통령이면 2명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버린다? 그러면 위원회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 또 설치법의 취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KBS 동해 석유 브리핑 관련해서 뭐 10곡지나 다뤘다. 이게 지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수일남에서. 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이 보도 관련해서 이번에도 KBS가 타사랑 좀 다르게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KBS는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권에 저는 장악된 방송이라고 아, 보여지는데 예, 예. 27일 날 KBS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꼭지가 관련 보도였어요. 김홍일 아하. 방통위원장 관련된 거. 예. MBC 뉴스데스크는 두 꼭지를 했고요. 근데 순서가 5번째, 6번째. 네. 그다음에 SBS도 한 꼭지 13번째 했고요. 네. TV조선 한 꼭지인데 이것도 7번째예요. 심지어 TV조선도 채널에 한 꼭지 했는데 7번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이 뉴스의 그 신문은 지면으로 해요. 1면, 2면, 3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면 탑이 뭐냐? 이걸 제일 중요하면 그러면 신문사는 1면에 첫 번째 기사를 뭘 싣느냐가 그날이 제일 중요한 기사라고 판단받는 거예요. 네. 방송사는 뭐겠어요? 첫 번째 뭘 보도하느냐예요. 그게 그날이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KBS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다 방통위 관련된 거예요. 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 아하, 예. 아니 그리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세요. 내용도 봐. 내용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습관성 탄핵병 도저. 이게 뭡니까?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대. 예. 이 기사가 이 뭐예요? 습관성 탄핵이 도졌다니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돼 있네요. 아니 네.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근데 국민들 보면 다 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국민들을 안 보고 오로지 예. 대통령실만 보는 거지. 아, 그러기 때문에 MBC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고 싶은 거예요. MBC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TV조선도 한 꼭지밖에 안 다뤘고요. TV조선도 그런데. 그리고 채널A도 한 꼭지밖에 안 다뤘어요. 그것도 첫 번째 뉴스는 아니고 7번째 뉴스를 했다니까 뒤로. 네, 뒤로 뺐는데. 그러니까 TV조선은 채널A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KBS가. 자, KBS 이렇게 바뀌면서 비판들이 많아요. 네. 안 본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요. 볼 가치가 없다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 해고로 이거 네. 보도하면서 뭔가 누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네. 아마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 그 부분입니다. 요것도 문제 아닙니까? 공영방송에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런 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보세요. KBS 보도에서는 네. 김 전 의장, 김진표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내용 몇 번째 꼭지로 한 줄 아세요? 아까 김홍일 방통위원장 첫 번째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8번째. 또 이런 건 또 뒤로 뺐어요? 뒤로 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냐고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김 전 의장의 발언을 중요한 보도 네. 뉴스로 보도를 했고 앞쪽으로 다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이건 왜냐면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슈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슨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그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말 무슨 음모론 얘기하고 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이상민 누구야 행안부 장관 사퇴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얘기했던 결국은. 거잖아요. 예. 김진표 전 의장이 네. 이상민 장관 해임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밀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시감이 들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요? 임성근. 아, 임성근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보세요. 사단장 그 당시 문제가 될 때 뭐라고 했대요? 경로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 가지고 사단장을 자르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대체? 네.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맥락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글쎄요. 하여튼 글쎄요라뇨. 네. 발언을 똑바로 하세요. 자, KBS 보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보도조차 예. 박민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비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도 지금 박문진 바꿔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네, 무리하게 하게 되면 네. 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늘. 그래서 저는 이런 그 KBS나 지금 정부의 행태 태도를 네. 볼 때 저는 이거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매체별 정부 집행 광고 집행 내역 한번 예. 보니까 TV조선은 많이 늘었어요. 예. MBC가 또 JTBC가 많이 줄었는데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네. 길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정권이 방송이나 신문을 길들이는 방식이 두 가지. 네. 하나는 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아, 당근 부분. 돈은 당근이네요. 당근이죠. 네. 그다음에 채찍은 뭐겠습니까? 고소 고발. 방심위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채찍을 맞은. 네, 채찍 맞았죠, 제가. 예. 근데 멀쩡한데? 채찍을 아팠어요. 맞았다. 너무 아팠어요. 예. 채찍을 맞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방심을 통해 제재를 가거나 네. 이걸 방송해서 말 안 들으면 미투를 막 하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 당근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 광고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 양문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지상파 종편 방송 7사 중에 7개사 중에 2022년 대비 2023년 줄어든 방송사가 MBC와 JTBC래요. 예. 기존보다 줄어든. 아하. 그리고 늘어난 방송사들이 이제 다른 방송사들인데 특히 TV조선이나 채널A나 이런 데라는 거잖아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 정부 광고 2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 정부의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많이 집행해 줘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네. 말을 안 듣는 언론사, 소위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언론사는 정부 광고를 줄여가지고 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만들고 아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 좀 유리한 예.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이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는 네. 정부의 옹호적인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상업 방송은 아닙니다. 예. 정부 광고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광고죠, 맞아요. 근데 언론사는 사실은 광고가 주수입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아, 있겠네요. 당연히 압력을 받을 네. 수밖에 없죠. 잘 보도해주면 돈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안 하게 되면 결국 돈도 못 받고 네. 정부 광고도 채찍 못 받고 맞고. 채찍 맞고 채찍 맞고. 두 가지를 다 당하는 거죠. 야, 잘 관리하네요, 정부가. 뭔 아니 소리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렇죠. 꼼꼼하네요.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 두 가지 꼼꼼하네요. 방식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해주고 말 잘 들으면 쓰다듬어주고 말 안 들으면 심의하고 또는 고소고발해가지고 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인 거죠. 해외에서는 이 정부 광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부 예. 광고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지는 않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그런 광고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마다 특별히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가 이걸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언론사별로 차별이 너무 커요. 차이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면 지금 지역 언론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아시죠? 지역 언론들, 신문사들은 더더욱 힘들고요. 이런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언론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정부 광고를 일정 금액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광고를 하자고 주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정부 광고라는 게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중앙의 언론사들은 그래도 그 생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역 언론사들은 지금 거의 뭐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정부 광고의 뭐 몇 퍼센트, 예를 들면 20%,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역 언론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걸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광고의 일정 금액을 지역 언론사 지원을 위해서 광고로 집행하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음. 객관성을 좀 언론이 담보를 하면서 예.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줘야죠. 있을까요? 만들어줘야 된다. 그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데게 더 많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방송사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급을 해도 되잖아요. 방송 광고 집행을 아, 할 예, 때.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언론사에 더 많이 주고 이러지 말고 기준도 아주 애매해요. 아주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방송사 뭐 공영방송은 얼마 집행 또는 뭐 상업방송들은 얼마 집행 이걸 딱 네. 정해놓으면 다른 뭐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행을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문제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 물론 뭐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회를 만들 때도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말고 정말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부 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수신료도 마찬가지고 KBS 수신료도 KBS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KBS 수신료 운영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야.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뭐 시민사회단체, 학계, 뭐 법조인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운영위원회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 예. 채찍의 대표적 예가 MBC 방송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바이든 뭐 날리면 네. 이런 것도 징계하고 심의하고 예. 그리고 뭐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네. 게 채찍이에요. 채찍이다. 무서워서 보도를 하겠냐고 이러면 신랑님 씨 지금 구속기간 연장된 거 아시죠? 네. 이러면 누가 보도를 하겠어요? 명예훼손죄로 구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한참 연장까지 지나서 했어요. 지금 녹취록까지 있는 걸 보도했는데 또 그리고 뭐 방심이나 뭐 선거 방심이 네, 이런 그런데 것들 심의해서 통해서 제재하고 제재하고 이게 채찍이지. 채찍이고
단 거는 돈 주는 거고. 돈 주는 거고. 이걸 좀 막아야 되는데 네. 막아야지만 제대로 언론의 기능이 살겠죠. 제 칭찬은 없습니까? 칭찬 있습니다. 귀엽다고 아, 말씀이 감사합니다. 좀 있어요. 귀엽진 않지 않나요? 뭐- 그 심춘녀님께서 최진무 교수님 귀엽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귀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요일의 남자 오늘 또 아주 시원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무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네. 뒤에가 TV 주소예요. TV.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본격적인 방송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초대합니다.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QR코드나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뽑아서 티켓 2장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하시면 공개 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역사 속 이야기를 또 진실과 심리 얘기로 풀어보는 투베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역사 속 이야기에서 심리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투베쇼의 번외 버전 원배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역사 속의 정치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정치권 언제부턴가 화합은커녕 뭐 소통마저도 좀 실종돼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과거에 이른바 삼김시대, 이 삼김시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삼김의 어떤 도전과 희생, 네. 또 이들이 남긴 거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김. 삼김 시대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이 농담도 제일 많이 하고 네, 가장 비웃기도 많이 비웃고 맞습니다.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일 많은, 음흠.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존경도 많이 하고 아, 이런 어떤 세 사람이 아닌가. 물론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를 좀 한꺼번에 차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인에 대한 그런 존경과 비난의 화살은 여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 삼김. 당연하죠. 두 예. 사람은 대통령, 됐고, 직선제 대통령이 예. 됐고, 또 한 사람은 국무총리이자 사실상 이 삼김이라는 것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동일한 네.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지역이 됐고 더군다나 이 세 명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건 지역색의 네. 3인방이다. 지역색 예, 3인방이 되었다. 김종필이 충청 남북도 네.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뭐 세종 네.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호남 전라도. 예, 네. 그다음에 그 PK 지역 네. 김영삼 대통령 요렇게 해서 철저한 지역주의의 대명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색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들을 삼김시대로 부르는데 삼김시대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상김시대라고 하는 네. 거는 아무래도 전두환의 작품이죠. 아. 예.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네. 군부 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위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네. 있어가지고 강력한 반대 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마치 국제 정치에서 미국이 자기의 강력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뭐 일본도 활용하고 러시아도 활용하고 뭐 독일도 활용하고 중국도 활용하고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확실하게 또 앞서는 박정희가 군부 독재 정권을 하기 위해서는 네. 민주 세력이 아하. 맞서는 민주 세력이 필요하다. 그 맞서는 민주 세력은 말 그대로 그 전두환 하나가 있으면 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김대중 된다. 하나가 아니라는 예. 얘기죠. 거기는 분열되어 있다. 아하. 즉 천하 삼분지계를 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전두환 입장에서는 1대1로 붙으면 좀 불리하니까 네. 상대는 좀 분열돼 있고 네. 당시 뭐 노태우였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좀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했다시피 가장 치열했던 게 이 삼김, 이 당시 1987년 직선제 첨한 13대 대통령 선거였죠. 당시에. 13대 대통령. 예, 1번이 노태우, 2번이 김영삼, 3번 김대중, 4번 김종필. 저는 아직도 이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라 가지고 아주 네. 기억이 잘 나는데 이때가 네. 1970년 71년에 마지막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네.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굉장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지고 네. 투표율이 무려 무려 89%. 야, 거의 90%에 가까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89%가 투표를 했습니다. 한다면 가능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요 네 명이 가장 유명한 대통령 후보일 수밖에 없죠. 네네. 가장 높으니까. 그때가 89%, 예, 예. 90%가 가까웠으니까 89.2%. 네. 야.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노태우 후보가 당시 민정당 그렇습니다. 민정당 맞나요? 네. 하여튼 당선이 됩니다. 민주정의당. 예, 민정당, 예, 민주정의당. 예. 결국은 그 구도 싸움에서 야권이 지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역주의가 우리가 그 원그래프로 만약에 뭐 녹색, 뭐 진한 녹색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네. 가장 이 충청도에서 PK에서 호남에서 또 노태우 후보는 TK에서 TK에서 이런 식으로 가장 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제일 팽배했던 선거가 87년 대선, 88년 총선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결국 당시 이 삼김은 대통령 당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총선을 치르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네, 하기도 맞죠. 했고요. 예. 지역색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지역색이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어지죠. 네, 요번 총선에서도 영남은 국민의힘, 그렇죠. 그 다음에 호남은 또 민주당. 민주당. 예, 그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법통을 이어받았고 네, 이 YS는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TK 지역하고의 그 통합을 꿈꿨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둘이 합쳐서 DJ를 견제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색, 호남 지역색 이렇게 되고 충청도는 좀 많이
무너졌다. 충청도는 예. 좀 무너졌다. 예, 그래서 좀 보면 무너졌다. 예. 대전이나 충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득표율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대전은 요번에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이긴 한데 쓸었고요. 아주 예. 근소하게 이기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예. 그 뭐 그러나 공주 부여 청량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이겼으니까 예. 뭐 의석수로 보면은 예. 민주당이 압도했다. 압도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군요. 예, 예. 자, 충청도 얘기 좀 하면 김종필 전 총리, 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김영삼, 삼김 중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대통령을 했는데 김종필은 총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거는 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 박정희 시대에 김종필이 국무총리를 오래 했는데 아유, 예. 박정희 2인자 그러면은 박정희는 굵직굵직한 스타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 역사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된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도 스타였습니다. 뭐 김형욱이라든지 아하. 뭐 김종필 자신도 그렇고요. 중정부장 말하는 김형욱. 김형욱. 그다음에 뭐 차지철도 그렇고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김종필은 혹시 2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종필 2인자는 모르겠는데요. 김종필 밑에서 화려하게 놀던 2인자는 예. 역사 공부하는 저도 언뜻 떠오르는 김택수밖에 없습니다. 김택수. 네. 예. 근데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유명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내 같은 사람한테는 유명하지. 일반 국민들한테는 김택수가 누군데? 누구죠? 이래버린단 예. 말이죠. 아니면 뭐 탁구 선수인가? 뭐 이래버린다. 예. 예, 그러한 점이 네. 김택수 씨, 종필 씨가 좀 인맥적인 면에서 매우 곤란함을 겪었던. 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가지고 내가 김종필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예. 없었다.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비하면 예. 김영삼, 김대중은 네. 정말 낙동강문에 뛰어들어서라도 영산강문에 뛰어들어서라도 내가 YS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부재기수로 존재했던 김영삼은 우리가 상도동, 예, 뭐 김대중이라든가 동교동, 예. 뭐 최형우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 김대중은 말할 것도 더 없죠. 권노갑, 하나갑 이런 사람들이 뭐 다 마찬가지. 그랬는데 김종필은 네. 막판에 정우택,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물난에 상당히 시달렸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이 사람이 도대체가 충청도가 자기의 기반이다 보니까 네. 인구 수가 말이죠. 좀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네. 충청남도로 많이 건너가고 해서 좀 그거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구 수가 제일 적어요. 아, 충청도가 예.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네. 절대적인 조건 면에서 좀 불리하지 불리했었다.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YS, DJ,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을 했었는데 네. 업적을 좀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금융실명제. 네. 네. 아. 금융실명제. 예. 이게 원래 1982년도에 그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야 했던 김재익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번 시행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정부 예, 때. 전두환 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웅산 테러 때 이분이 희생되면서 그렇죠. 막 구체적인 거는 막 유야무야 됐다가 다시 김영삼 대통령 때 딱 끄집어냈죠. 네.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해봐. 네. 이래가지고 금융실명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이회창 감사원장을 비롯 그 해서 시행됐던 그 말 그대로 전 정부 청산. 과거사 청산이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회 청산. 하나회 청산. 예, 네. 있겠죠. 문민정부로서 네. 그런 어떤 개혁 작업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말 그대로 남북 정상회담. 예. 예. 그 다음에 IMF를 졸업했다. 어허. 예. 아니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네. IMF를 졸업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요거 두 개만큼은 절대로 폄하할 수 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 정부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당시 뭐 일본이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들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였고 문화 강국이 지금 되는 어떤 기틀이 된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류 이런 게 지금은 아주 대단하지만 그 시작은 DJ 정부 때 그때가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삼김이 이렇게 키워낸 정치적인 인사 제자들도 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삼김하고 인연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사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막판에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만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발탁한 거죠. 아, 이회창. 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회창 씨가 어떻게 국무총리도 하고 감사원장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하고 YS하고 지금 손잡고 있는 모습도 있네요. 예, 저기 뭐냐면은 홍준표가 김대중, 김영삼 사이에서 영입 콜을 받았는데 그 김영삼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예. 홍준표. 예. 아니 뭐 그 다음에도 많습니다. 뭐 최형우도 그렇고 뭐 김동영 씨는 좀 빨리 죽어가지고 사망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인재, 이재호 뭐 이런 분들 다 YS 때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김무성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김무성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데려오고 뭐 이런 것도 다 YS의 사실상 다리가 놔준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댓글에 사브라타님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87년도에 그 부산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를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동구의 지역위원장이었던 한석봉이라는 후보, 한석봉입니까? 그 미스 코리아 한성주 저가 아버지, 한석봉 후보를 주저앉히고 낙하산으로 노무현 변호사를 데려옵니다. 제가 부산 동구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완벽하게 기억해요. 그때 선거 구호가 살신 성인이었어요. 그래요? 한석봉이 계속 살신 성인이라고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정계에 입문하게 됐고 그 YS가 당시 총재잖아요. 낙점하면 그때 다 후보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삼김 정치의 폐단이라는 거는 하향식 공천이에요. 삼김 정치, 삼김이 찍으면 아니 심지어는 말이죠. 당직도 수뇌부 한 서너 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비서실에다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가 결과가 뭐 비서실장에 누구 사무총장에 누구 이러면은 신문 기사로 날 정도였어요. 그 정도의 폐단이 심했다는 폐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향식 공천, 상향식 당직이라고 하는 게 당원이 뽑자 하고 상김 정치는 그런 게 어디 있노? 위에서 다 찍어내리죠. 그때 총재가 있었는데 저 DJ 퀴즈, DJ가 뭐 입문했다 하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추미애 지금 의원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의원이에요. 김민석.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라. 벌써 6선이네. 그죠? 5선이죠. 추미애 의원이 6선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 4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그 떨어졌지만은 이낙연 전 의원,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다 DJ가 영입한 겁니다. 말고도 천정배, 신기남, 김한길, 정세균. 그 다음에 뭐 신계륜. 이게 1996년 총선 앞두고 이른바 이런 분들이 DJ 퀴즈였네요. DJ 퀴즈.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정동영. 정동영 같은 사람들은 완벽한 DJ 퀴즈입니다. MBC에서 앵커하다가 갑자기 픽업됩니다. 지금 뭐 퀴즈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새롭게 또 이번에 또 정치 돌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죠. 퀴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린이는 아니죠. 그러나 네, 예. 임무는 분명히 DJ를 통해서 아, DY가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도 맞다는 얘기도 맞습니까? 송영길 전 예, 대표? 맞습니다. 아하. 송영길, 임종석, 그 다음에 YS는 하나 빠졌는데 김영춘. 김영춘 부산시장 예, 후보였던. 이제는 정계 은퇴를 하셨는데 네. 김영춘 의원도 YS의 정무비서를 지내면서 네. 예, 그 YS가 청와대를 차지했을 때 정무비서관을 지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니면 좀 최근까지 활동했던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이때 지금 다 입문했던 사람들이 많네요. YS DJ. 뭐 JP만 하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JP 키즈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요번에 뭐 사실은 이제 공천 헌금 때문에 네. 그 뒷돈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물러났지만은 정우택 전 의원도 키즈입니다. 네. 김종필 키즈입니다. 네. 예, JP 퀴즈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완구 전 총리, 예. 정우택 전 의원,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왜 뺐냐고 물어보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예. 그 퀴즈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퀴즈라기보다는 네. 박지원 실장 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J가 미국 망명 생활을 했을 때 네. 가발 회사 하면서 아하. 뉴욕 한인회 회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DJ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죠. 음흠. 당시에 미국 교포라는 거는 전부 다 저 전두환 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DJ에게 충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DJ에게 충성을 하고 또 너무 잘하니까 DJ가 데리고 들어온 이런 나중에 케이스죠. 비서실장도 하잖아요. 예, 비서실장도 하고 예. 안기부장도 하고 뭐 햇볕 정책으로 대신 감옥도 가고 국정원장이죠, 안기부장이. 깜짝이야. 예, 국정원장도 국정원장도 하고 나중에 하고. 뭐 감옥도 대신 가고 뭐 네. 완전 굉장했죠. 예. 자, 이 많은 정치인들, 지금까지 활약하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삼김 시대, 삼김을 통해서 데뷔를 하고 발탁이 됐던 게 참 놀라운데요. 자, 지금 언젠가 우리 정치를 또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삼김 시대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직도 현재 진행이긴 하지만 가장 그 되는 거는 뭐냐면 네. 하향식 공천, 하향식 당직 임명 네. 이런 것이 아마 저는 제일 첫 손꼽힐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내리꼽기 말하는 거죠? 내리꼽기. 이게 뭐 군사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반독재, 민주 인사라는 것이죠. 네. 김영삼, 김대중은 전부 다 반독재 민주인사.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네. 그 연설입니다. 연설. 예.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아하. 야, 뭐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충 운동장인가요? 여의도 거기, 아닌가요? 예, 아니 저 장충공원. 예. 거기 장춘남 공원 안에서 했던 그 대선 후보 하기 직전에 그 유신 헌법은 예. 국채의 변혁이다 하는 그 연설은 그야말로 희대의 명연설이죠. 우리나라의 70년 정치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명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유튜브 트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김대중 장충당 공원 하면 네.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삼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에 저항해서 똑같이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데 김종필은 솔직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죠. 김종필은 박정희 자기가 전 대통령 자기가 예. 기획해서 쿠데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삼선하지 말고 요번에는 내한테 주시오 하고 항명 사건 일으키다가 한번 날라갔죠. 박정희한테. 네. 예, 박정희 정부 2인자였죠, 뭐 지금. 예, 그러니까 날라가니까 그때부터 민주주의로서 어떤 좀 박정희에게 탄압받은 이런 인사로서 되기 때문에 군부 독재의 3인방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에게
똑같이 탄압받았던 3인방으로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하향식 당직 임명과 공천으로 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얘기도 댓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은 상향식 공천이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데 네. 이때가 하향식 공천했던 부분들이 다들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총재가 그때 그 자민련, 총재, 네. 김종필, 뭐 네. 민주당, 네. 뭐 그때는 평민당이었나요? 뭐 총재가 딱 찍으면 뭐 다 필요 없잖아요. 뭐 네. 경선도 없고 그냥 딱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라는 말을 지금 전혀 안 쓰죠. 안 쓰죠. 당 대표죠, 아니, 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 2004년 총선에서 네. 뭔가 공천권을 좀 휘두르고 막 전당대회에서 막 뭐 나경원 찍어내리고 뭐 유승민 찍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총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사람들의 그런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당직을 총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 계속 입김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만 봐도 네. 이 하향식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민주, 백성이 뽑는다라고 주인이다. 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 또 그런 것들이 삼김 시대가 우리 현 정치권에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새 삼김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아, 새 삼김 중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제일 DJ 좋아합니다. 대통령. 부산이면 또 YS.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역색을 탈피해야 돼요. 예. 남북 평화 통일에 그래도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니는 부산인데 왜 YS 안 좋아하고? 네, 제가 그 질문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 YS의 조직 비서였습니다. 아, 그 정도였습니까? 예, 73년도, 74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YS의 조직 비서였습니다. 네. 예, 서울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삼김 얘기 아유, 해보니까 저도 아주 옛날 재밌었어요. 생각도 좀 예, 나고 저도 그 무렵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라서 음. 그 87년 대선이 아직 떠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 날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됐던 그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하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뭐 배신자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 등록할 때 그 무렵에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네. 것이 이렇게 정치판에 적용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대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당원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어대몰, 어대몰은 뭔데요?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것 같아요. 어대몰래요? 왜 그러냐면은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겠죠. 네. 근데 뭐 또 우리 박지원 그것도 또 고등학교 선배니까 잘 알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막 사자우를 토해내고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자꾸 듣다 보면 네. 뭐 때문에 저러지? 왜 저러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연예인들 막 스캔들 날 때 보면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는데 며칠 지나 보면 그 맞는데 이런 예,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네. 세 가지예요. 네. 어대몰이 되는 거.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 당원에서 나오는 게 첫 예. 번째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들이 보면은 대통령과는 확실히 멀어졌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검사 시절에 보수 괴멸,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역할이 있었느냐? 이것도 역할이 있었다라는 뭐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 대선 전에 또 나와야 되거든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게 이제 이른바 TK 당심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어대몰이 눈에 띄네요. 네. 한동훈 위원장님 나오셨어요. 전 위원장입니다. 전 위원장 죄송합니다. 예. 저는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양성해서 이 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요, 제가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머리 굴리면 눈빛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허.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포지션으로 가면 국민분들이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해왔던 대로 위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 같이 나왔어요. 후보 한동훈 후보는 와, 풋과일입니다. 풋과일. 뭐죠 그게? 풋과일. 아, 풋과일이다. 경험도 없이 예. 이종 운전 면허를 처음 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화물차를 스포츠카처럼 몰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심각한 거죠. 네. 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 중에서요,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예.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어. 그만해. 그만해. 고소하세요. 고소는 안 합니다. 고소는 안 한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풋과일은 숙성을 해. 예. 네. 숙성을 냉장고에다가 푹 해가지고 어허. 한라봉을 꺼내서 예. 맛있게 먹으면 또 귤 얘기를 하셨네. 그 제주도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안 좋았던 일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주도가 네.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왜요? 제주도 좋다 해서 그만해. 분위기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네, 진행해 주세요. 자, 지금 썰렁하네 이거. 아유 예. 큰일 나네. 원희룡 후보가 고소하세요. 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게 이제 나옵니다. 예.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의 네. 대립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구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 그것도 아직 아닙니까? 뭐 양자 구도는 아닌데 그래도 한동훈 후보와 대결 구도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경원 후보보다는 원희룡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윤심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뭉쳐지고 있죠. 네. 홍준표 시장도 누구를 제일 환대를 했습니까? 물론 이제 나경원 후보도 환대를 했지만 원희룡 후보가 갔을 때 마치 업어줄 듯이 네. 아이고 그 출마해주니까 그 따라는 여기서 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단독입니다. 이거는 다른 네. 분들이 아마 방송에서 못 보셨을 텐데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대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네. 결국 80%는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지층에서 압도적이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포함해서 당원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이거는 또 재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당원이 80, 그렇죠. 국민 여론이 20입니다. 8대2. 제주가 좋아도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재수하나요? 하여튼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 심평 변호사 아시죠? 네. 심평 변호사도 TK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이 왜 그러십니까? 스타카토 화법이래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이야기 나오는 게 라이브 방송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당원들은 이제 뭘 기대하냐면 4명의 토론회를 기대할 거예요. 네. 과연 한동훈 후보가 3명의 거센 공격을 얼마나 아하. 논리정연하게 또 설득력 있게 대변을 하느냐. 대변입니다. 왜냐하면 3명이 아마 공격하는 모양이고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막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지금 완전히 원희룡 후보도 뭐 동생이고 뭐고 만찬이고 뭐고 없다는 듯이 공격을 해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과연 한동훈 후보가 잘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거예요. 벌써 라디오 방송에 몇 군데 출연했습니다. 막 그거 보고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직접 말씀 주십니다. TK는 내가 TK죠. 네. 저거는 이제 MK. MK는 뭐죠? 마산 경남. 아, 창원 경남 아니겠습니까? 창원입니까? 예. 마산이죠. 마산에 가자. 예. 마산에 가자. 아구찜 잘 먹게 생겼어요. 네. 아무튼 내가 인자 이번 당 대표는 네. 이제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난 누누이 얘기했어요. 네. 대통령과 대립하면은 정권도 망하고 당도 망해요. 원외 당 대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박 변호사. 있다. 예예. 그건 내가 2017년에 내 뭐였어요? 당 대표 대선 나갔잖아. 대선 후보였죠. 기억해야지. 기억하고 너 있습니다. YTN도 나가줬잖아. 아 어떻게 하세요? 예, 그래서 예. 지방선거 책임지고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지 전권을 쥐고서 총선 참배한 사람이 당대표는 되겠어요? 그러면? 말도 안 나오네. 대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태 감행할 사람이 당대표 되면 되겠냐고. 근데 그 말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비대위. 아니 비대위가 뭐 상식 비대위입니까? 그래서 좌파들 몰고 다니는 레밍 집단 얼치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래 보니. 참 홍준표 시장이 가장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놓고서 네. 누가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네. 의중을 홍준표 시장도 토해내지만 저는 이철우 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북지사. 그러니까 경북지사. 박지훈 변호사도 알겠지만 네. 이철우 지사가 주변에 굉장히 덕망이 높아요. 그래서 경북지사를 지금 재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또 애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주변에 조직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대중에 대한 팬덤 현상은 상당히 있다. 네. 하지만 조직적으로 당 내에서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가령 유승민 전 의원이나 심상정 신불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뒤한편으로 물론 이제
신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까지 네. 현역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조직이에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내가 끈끈한 사람들을 30명이든 50명이든 70명이든 가지고 있냐.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주변을 보면 좀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약하다. 사람이 약하다. 가령 사람이 약하다. 예. 지금 6선의 조경태 PK도 나경원 후보의 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굵직하게 무게를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지금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은 신지호 전 의원 정도인데 네, 그 정도밖에 없다. 한 3선이나 5선 정도에 특히 TK 지역에 누군가가 그래도 한동훈 아닙니까? 그래도 한동훈이 돼 이런 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 저 유승민 띄우려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유승민 띄우려고 유승민 얘기하는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참. 홍준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이택수. 김봉신도 이택수도 아닌 배종찬이잖아요. 아닙니다. 누굽니까? 박성민. 참 유승찬. 많아 요즘에 대체제가 많아요. 근데 전화로 저한테 요즘에 설림해가지고 아주 날씬해 사람. 저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무슨 의미인지. 그거는 그저 이거 헛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AI 보이스피싱. 알겠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건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이정이 보는 것 같아. 네. 참. 자, 토론회를 한다면, 예. 야, 토론회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세 사람이 참 정치구력이 상당하잖아요, 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감정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 당 대표보다는 이제 대선이겠죠. 네. 대선 때인데 당락을 떠나서 TV 토론 때 이 감정이 빡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그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뭐 역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을 텐데 가령 그런 점에서는 DJ와 이해창의 대선 토론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 또 노무현과 이해창의 이 토론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또 노무현과 MJ 정몽준 간에 그러니까 감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거기에서 감정이 확 튀어나오는 순간 확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이 이 나 또 원, 윤상현입니다. 네.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지 이분이 사실 이 부분을 당원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 토론하면은 거기 보일 것이다. 사실 토론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실 분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왜 빼는 어휴, 거야? 옛날 정말 나왔어요. 섭섭합니다. 영혼의 단짝 MB. 큰애입니다. 두 분이군요. 네. 그 우리가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안 반가운데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반가워요. 지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그 옛날에 대선 한나라당 있잖아요. 예. 그때 그 토론을 했었어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 봤어요. 경선에서 예. 1970년 교토의정서 이거 우리나라가 우리 그 이산화탄소 세계 10대 배출국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낮춰갈 수 있겠냐 이렇게. 근데 박근혜 후보한테 물었더니 박 후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그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부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가스라든지 산소가스라든지 이런 거 배출하는 거를 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난리가 났어요.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나는 그 비우가스 좋아해요. 비우가스. 참네. 난 치킨가스. 다 먹어야 되겠네요. 네. 전 돈가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힐링 캠프 나가가지고 예.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 제가 맞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잖아요. 네네. 벌꿀이 어떻게? 꿀벌. 꿀벌 뭐가 맞아? 정신 차려야지. 꿀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얘기했잖아. 네. 온갖 음에 시달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이 간다 한방이 하는 건데 그 한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진짜 한방이 갔잖아. 한방이 안 갈 줄 알았어. 정말 이상민이네요. 네. 와, 이 토론회는 두 분 토론회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토론회. 그렇죠. 그때 정말
그래서 오히려 안녕히 가십시오. 2007년 때 대선 후보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그렇죠. 그 당내 이 경쟁이 마치 본선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대선에 정동영 대선 후보인데 잘 안 보여요. 근데 또 참 사람 인생이 알 수 없는 게 지금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정동영이야. 정동영. 예. 정동영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상한 크레이트 정동영?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안 돼? 네. 정동영은 제가 하죠. 해봤습니다. 제가 정동영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좀 더 해보십시오.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길게 하면 덜 통나니까. 자, 요즘 이제 시사 프로도 이제 우리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보자 간에 막 토론 프로니까 그 토론을 많이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좀 눈에 띌까요? 그렇죠. 이제 네 사람을 만약에 이제 당 대표 빨리 좀 토론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지금 빨리 출연해 달라. 70분짜리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는 시간 안배하는 게 그게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이게 선을 넘는 정도의 발언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조금만 더 쫓아가면 당원들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심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일단 일반인들의 정서니까.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저는 역대 가장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센 발언. 나경원 후보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할 거예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아예 이 토론에서 한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야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실 통제가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져 버릴 수가 있죠. 아 근데 뭐 우리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토론은 정말 잘했는데 표는 뭐 거의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결국은 조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심상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의 한계가 있겠죠. 정의당이 뭐 토론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좀 양이 적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뭐냐면 좀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마치 비주류 또는 배신자 프레임. 여기에서 이제 못 벗어난 건데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를 얻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히 받을 것이라고 본인도 기대하고 예상을 하지만 아직도 한 20일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안녕하세요. 토론. 저희를 빼먹으면 또 섭섭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심상정 얘기만 합니까? 죄송해요. 그 과거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 좋죠. 기억납니다. 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하하. 뭐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꾸 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 토론.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 양보해 드렸던 건요. 그 이후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연장되면 안 된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본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사모님에 관련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에서 해명하시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네요. 연출이 되네요. 두 분. 전 평산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전 분당으로 갈게요. 분당이요? 썰렁 한번 유머 하나 해주시고 가십시오. 해도 되나요? 예, 하나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준비된 게 없어서.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한번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닷없이 오겠습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결국에는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당시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도 보면은 원희룡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듯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이 유명한 이 정치 언어학자가 조지 레이코프입니다.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 반대 정서는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꾸 한동훈 선거가 돼가고 있어요. 한동훈만 쳐다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원희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떼고 원희룡이 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 왜 한동훈이 아니고 원희룡이 해야 되는데 왜 나경원이 해야 되는데 왜 윤상현이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그때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잘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MB 아바타 그때 2017년 대선에서 근데 굳이 문재인 후보를 막 끌고 들어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가 돼버렸던 거죠. 그때도 홍준표 후보도 당시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중심이 되는 2017년 대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본인 얘기. 그렇죠. 배종찬 본인 얘기. 소장, 그다음에 박지원 변호사를 잘 본인 보면 얘기. 지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 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두 분이 저희를 최근에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 예전에 토론했던 거 한번 재연해 볼까요?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윤 후보님 정말 문제가 많으십니다. 그 녹취록이 봤다면 거기에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 돼 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뭐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뭐 엉뚱한 데다가 뭐 그랬습니까? 아니 이완용이 그 안중근에게 매국노라 하는 거가 같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게 김만배 이거 뭐 이게 녹취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끝입니다. 야, 이것도 토론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왕자도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 왕자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네네. 아니 손가락 위주로 안 닦나가? 네. 아니 근데 여기서도 참 중요했던 게 그때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또 네거티브에 배신자 프레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이야기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냐? 7월 23일이든 7월 28일이든 결선 가면 7월 28일입니다. 네. 끝나고 나더라도 이 앙금이 사라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홍준표 시장의 한 후보를 향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 독설이 끝날 거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끝나도 끝나지 않은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얘기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뭐 앞으로 진행되니까요. 저희도 두 분도 전당대회에서 한때 겨루었습니다. 붙었죠? 제가 좀 밀렸는데요. 그 장면 기억나시네요? 네. 안철수 후보가 있었던 당은 모두 망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까지 모두 망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예, 그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안 있었잖아요. 사퇴하십시오. 배종찬 소장은 재연 연기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건 부정입니다. 색소폰 가져오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두 분 또 토론도 기억이 나겠네요. 더불어민주당도 잠깐 있긴 있었네요. 잠깐 있었어요. 그 후에 탈당했었죠. 네. 자, 이 경선 어떻게 진행될지, 경선이란다. 당대표 선거 어떻게 될지 전당대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눈에 띄는 게 대통령 탄핵 청원 지금 100만 지금 넘었나요? 100만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대통령 또 민주당한테도 모두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론 반응.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이라는 것이 이거 청원한다고 해서 당장 탄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가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더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가 인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실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정서죠. 그러니까 이제 100만이냐 200만이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들의 또 이 불만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는 것만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문제겠죠? 예.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가장 큰 부담이에요. 네. 또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또 어떤 부담도 있냐면은 또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이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 유권자들이든 간에 네. 이런 탄핵 여론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여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또 민주당이 주도하기엔 또 부담이 돼요. 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보수층에서의 또 공격도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맞대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이렇게 청원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가 있어야 최상병 된다. 특검법이나 네.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좀 이 집결되고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탄핵 청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조국입니다. 대표네요. 예. 법과 제도를 이용해 용산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집단 지성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만약에 국회 서버 용량이 진작에 컸다면 100만이 넘었을 겁니다. 100만 넘었을 것이다. 진작에 넘었을 거라고 박 변호사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좀 속도를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혁신당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럼 이승만의 길을 걷는 겁니까? 뭐 이승만을 왜요? 이미 국민들은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님 말씀이군요. 근데 대표님도 지금 대표직 사퇴하고 이승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전 미승만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승만이죠. 왜 이승만입니까? 이기붕의 길로 가십시오. 이기붕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 청원 100만 되고 또 이게 또 최상병 특검법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될 수도 있고요. 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는데 본회의 통과는 뭐 필리버스터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대통령 제2요구권으로 연결되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스토마토 방송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임기죠. 네. 책임이 계속돼요. 책임. dim체가 아니고 책임. 뭐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굴레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통과, 또 거부권, 또 다시 제2의견, 또 뭐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8명이 그렇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예. 그럼 또 계속해서 지금 방통위원장도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또 그러면은 뭐 이진숙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후임자가 오면은 또 탄핵 시도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사퇴, 예. 또 후임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뭔가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겠다. 아니 뭐 이진숙이가 뭐 당신 친구입니까? 아니면 누입니까? 아니면 뭐 저 고종사촌입니까? 아니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방송통신의 그 수장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진숙은 아니고 김진숙은 제 옛날에 친구입니다. 그럼 배일집 씨는? 배일집 그만하시죠. 배현정 씨는? 예. 그 국정에 신경 쓰시죠. 예. 참 그 아니 이분이 또 나오셨네. 잠깐. 안녕하십니까? 야, 이분이 나오셨네요. 야, 모두 잊고 계셨지만 저는 방송통신에 하면 전문가입니다. 이게 뭐 언론입니까? 모두 저를 그리워하시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예. YTN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덕분에 예. 여기 계신지 그만뒀습니다. 모르겠지만 공산당 같은 그런 언론을 갖다가 그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점심을 먹으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오늘은 뭐 그 탕후루를 먹으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탕후루를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탕후루 사세요. 탕 후루 탕 후루루루 방통이 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동관 전 위원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자, 이제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뭐 좀 준비된 분이 있으면 좀 김성태 전 의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니요. 예, 김성태 의원도 있고 송영 정말 통안의 심정으로 여기 앞에 섰습니다. 제가 요즘 광주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정말 시민들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프다. 가슴이 왜 아프냐? 예.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 코모두스 황제, 코모두스 황제, 예. 아우렐리우스 외우겠어요. 예. 외워야 됩니다. 예. 공부를 못하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열하게 정말 글래디에이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소 독점주 이거 끼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깊숙이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뭐가 깊숙이 못 들어갑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질른 장군으로부터 작통권을 받아온 이순신의 심정으로 갖다가 몇 년도입니까? 그건 설민석한테 물어보세요. 설민석한테 1590한 백이성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백이성 그 캔에 비겁하다 욕하지 마. 그 백이성 말고 역사. 그러면 역사 다. 이종은 백이성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럽고 그 치산 뒷골목으로 달려도 아닙니까? 광주 염색 좀 하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시시하고 같은 머리 색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린 같은 브로더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송영길 전 대표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러네요. 항상. 코모두스 마음으로 작토권 진롱한테 뺏어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 한마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수입니다. 사실 본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아니라 다만 이 당정관계는 정말 맡긴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계서 뭐예요? 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세는 똑바로 하는 것이 국민들은 자세입니다. 지금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가만 가세요. 범주 설정 좀 하시죠. 사과하세요.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지 못하면 사퇴를 하고 해결해야지. 톡톡하네요. 코가 엄청 막히시네요. 방송 좀 해주세요. 예, 방송하겠습니다. BM이신가요? 네. BM이 아니고 가만 계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국민 지금 누구 알고 있어? 야, 소리를 지르세요. 알겠습니다. 클릭스 가져왔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게 소리만 지르시고. 그러니까 자막이 나가야 될 거예요. 국민이 웃습니다. 안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끊어주세요. 코가 엄청 막히시네. 예. 턱이에요, 갑니다. 예. 김성태 전 의원 얘기까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정치 배민 수요 시간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PD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